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교환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펼쳐졌던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GS칼텍스와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하는 페퍼저축은행이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아껴. 빠르게 타임아웃 두 번을 다 소진하는 김영실 감독이었고요. 강소희 네. 서브 에이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강소희 선수의 서브가 나왔는데 모마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이 서브의 감각을 찾았습니다. 자,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제자리 뜹니다. 다시 GS 준비. 한 번 더 이동. 하지만 수비가 됐고요. 하지만 공격은 어렵습니다. 네. 이런 범실은 근데 이게 공이 뒤로 오니까 당연히 강소희 선수가 받을 줄 알았는데 강소희 선수는 당연히 또 김혜빈 선수가 받을 줄 알았던 거고요. 표정에서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좀 나오면 안 되는 범실이 한순간 나왔습니다. 다시 준비. 오른쪽 백어택.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밀어넣는데요. 다시 연결. 자,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수비 집중력. 하지만 랠리를 유서연 선수가 끝냅니다. 이서연 선수가 벌써 8득점이에요. 네, 지금 성공률 또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유서연. 자, 빠르게 넘어가 봤는데요. 막혔습니다. 지금도 한수지 선수가 대비가 잘 돼 있었고 김지원 선수가 들어왔죠. 쫓아갑니다. 이한비 때리는데요. 블로킹으로 1세트를 끝내는 GS칼텍스입니다. 좀 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트 서브 타고 득점. 네. 김유리 선수가 득점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해당되는 선수들이 좀 찔릴 거예요. 네. 자, 넉점차 간격이 생겼습니다. 잘 받아줬죠. 자, 디그를 합니다. 유서연이 때리는데요. 수비 됐어요. 다시 연결. 이번에 왼쪽. 잘 때려줬네요. 네. 순간적으로 방향을 잘 바꿔서 때려줬던 박은서 선수였고요. 서브 구솔. 짧게 받았는데요. 유서연이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쳐내는 것도 이제 각도에 따라 다른데 자, 여기서 연결이 관건인데요. 잘 받아줬고 모마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GS칼텍스는 줄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모마 선수도 오늘 2세트부터 성공률이 너무 좋습니다. 네, 유서연 선수와 모마 선수가 나란히 2세트 진행되는 중에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었는데요. 유서연 선수가 오늘 서브 득점 3개거든요. 네. 그날 이제 좀 서브가 잘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길었는데요. 다이렉트 득점까지. 물론 강소희 선수 득점으로 기록은 되겠지만 유서연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받았는데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또 공격이 어려워졌고 자, 리시브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공격이 원활하지 않고요. 반면 GS칼텍스는 계속해서 흐름을 끌어올립니다. GS칼텍스의 서브가 오늘 잘 들어가니까 서브 유서연. 또 한 번 언더로 들어올리면서 하이볼 상황인데요. 득점을 만들어주는 엘리자벳. 블로킹이 지금 2명이 다 떴긴 했는데 그 위로 통과를 시켜내는 모습이죠. 교체로 들어간 박은서의 서브입니다. 너무 좋아요.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빠르게 들어옵니다. 마지막 커버. 한 번 더. 너무 멀리 뛰면서 쳤어요. 네. 강소희 선수의 득점이 됩니다. 뒤쪽에 살짝 잘 넣어줬던 강소희 선수고 자,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한비가 뜹니다. 수비를 했고요. 반대쪽 엘리자벳. 이번에 모마가 라운드가 잘 만들어냅니다. 됐어요.
호흡이 좀 맞지 않는 상황에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코트에 먼저 떨어집니다. 한혜준의 서브. 오지영 잘 받았고 모마가 때립니다. 수비되죠. 연속 득점의 기회인데요. 엘리자벳 그대로 떨어집니다. 약간 타이밍이 맞진 않았는데 오히려 힘을 빼면서 들어갔던 공격이 짧은 서브. 강소희가 때렸지만 그대로 나갑니다. 리시브도 잘 됐고 지금 토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강소희 선수가 이제 좀 의도적으로 블로킹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간격은 한 점 차입니다. 계속되는 서브인데요. 잘 들어갔습니다. 빠른 공격. 동점을 허용하지 않는 GS 칼텍스입니다. 그 마음이 좀 잘 안 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블로킹 좋아요.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GS 칼텍스입니다. 자, 원정 응원까지 네. 또 많은 팬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자, 크게 튀었는데요. 일단 넘겨야 돼요. 네, 공격은 어려운 상황. GS 칼텍스가 더 달아날 기회를 맞습니다. 빠르게 득점 만들어주는 유서영. 자, 하나하나 또 이겨내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박은서 선수가 이 경기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붙었어요. 네. 조심해야죠. 네. 사실상 연결 범실로 한 점을 내주는 GS 칼텍스입니다. 너무 높게 보고 쳐내면 또 아웃이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높이가 높지 않은 만큼 오히려 좀 코트 쪽을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자, 아하. 서브 득점으로 동점을 만드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이번에도 모험보다도 이 코스를 잘 봤던 최민지 선수였는데 이어지는 범실. 아마 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경험이니까 앞으로 경기를 하면서 이런 범실도 조금씩 줄여갈 수 있겠죠. 다시 리드를 되찾아온 GS 칼텍스입니다. 까다로운 서브가 들어갔고요. 가운데 시간 차인데요. 수비가 됩니다. 오른쪽 모마. 네. 잘 받아줬고요. 박은서가 때리는데요. 크게 튑니다. 쫓아갈 수 있었고요. 유서연 때리는데요. 기다리고 있었고 박은서 밀어넣기. 2단 연결. 모마의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됐어요. 쫓아갔습니다. 반대쪽. 자, 네.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유서연 선수가 멀리 쳐내기보다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짧게 끊어갔었고요. 이게 또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짧게 보냈고요. 자, 어렵게 넘겼습니다. 경기를 끝낼 기회. 안혜진의 선택. 모마의 강타.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일단 뭐 범실이 페퍼저축은행보다는 조금 많긴 했지만 뭐 공격이나 서브, 블로킹 모든 부분에서 유서연 선수가 서브 에이스 4개 포함해 16득점 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모마 선수까지 힘을 보태며 GS 칼텍스가 승리합니다. 페퍼저축은행 엘리자벳 선수가 공격에 앞장서며 힘을 내봤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GS 칼텍스가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2위 KGC 인삼공사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좀 이 경기를 보다 보니 GS 칼텍스의 장점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GS 칼텍스 하면 역시 공격력 좋은 삼각편대가 장점인 팀입니다. 이날은 특히 유서연 선수의 공격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 그리고 서브 에이스로 연속 득점을 기록했고요. 1세트에만 서브 하나, 블로킹 2개를 포함해서 총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62%로 굉장히 높았고요. 유서연 선수의 공격이 잘 통하면서 오히려 이 모마 선수의 모습보다 더 존재감이 뚜렷한 1세트였고요. 세터 안혜진 선수가 적극적으로 유서연 선수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공격 비중을 가져가면서 시즌 최다 16득점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 43.6% 기록했습니다. 2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네, 공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유서연 선수인데요. 이날은 서브까지 터져줬습니다. 네, 서브가 잘 들어가니까 역시 공격에서도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지난 8경기에서 합쳐서 총 서브 에이스를 2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경기에서만 무려 4개, 개인 최다 서브 기록 경신을 했고요. 여기에 모마, 강소희 선수까지 4경기 만에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역시 GS 칼텍스는 역시 서브가 통해야 승부수가 던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날도 승리의 원인은 강력한 서브,
또 다양한 패턴의 서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GS 칼텍스의 강서브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패했던 페퍼저축은행인데요. 시즌 2번째 승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좀 범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뭐 양 팀의 범실 개수는 비슷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범실이 나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 단순 범실보다 연결 플레이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나왔고요. 또 터치넷, 오버넷처럼 이 맥을 끊는 범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3세트에는 21대 21 굉장히 어렵게 동점으로 따라간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추격 기회를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리시브 쪽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리시브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날은 네.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연결 동작에 악영향을 좀 미쳤고요. 김현식 감독이 중앙 공격을 좀 많이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리시브가 워낙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좌우로 단순하게 벌려주는 공격밖에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의 이 시즌 2번째 승리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언제 그 2번째 승리가 찾아올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컴 랭킹 탑 V 만나보시죠. 네, GS 칼텍스 레프트 강소희 선수입니다. 서브와 블로킹 포함 15득점, 팀에서 가장 높은 공격 성공률 52%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페퍼저축은행 신인 레프트 박은서 선수인데요. 2세트 교체 투입돼서 서브 1개 포함 한 경기 개인 최다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웰컴저축은행 웰컴 랭킹 탑 V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GS 칼텍스 연승을 만들어내면서 2위 KGC 인삼공사를 석점 차로 좁히고요. 페퍼저축은행 3연패하며 6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4위 대한항공과 5위 삼성화재의 맞대결인데요. 5할 승률을 사수한 팀은 어디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황승빈은 나름대로 생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적을 하는데도 말이죠. 황경민의 득점! 드디어 나왔어요. 초반에 황경민 선수가 브로킹으로 막히면서 좀 끌려갔었던 경기의 내용이었다면 스피드도 아주 묵직했던 좋은 서브 득점의 황경민. 끝에 커브를 그리면서 임동혁의 서브. 석점이군요!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이 서브웨이스 좀 아쉽기도 하죠. 안우재의 서브. 리스브가 잡혔습니다. 자, 비석공 받아올리는 안우재 선수였고요. 왼쪽 스파이크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이스토스의 황승빈. 방금 연결은 뭔가 쐐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의 러셀 선수에게 전달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비석공 득점. 첫 득점인가요? 박승석 처음으로 볼을 때렸어요. 조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리시브가 걸렸습니다. 이동하면서 리시브가 되었습니다. 백시석공 성공. 브리언 쪽으로 밀어내면서 두 팀의 1세트 러셀 선수 마지막 세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결 편해졌어요. 네. 정승현의 서브였고요. 삼성화재 오른쪽 살립니다. 정승현이 살렸습니다. 강타 득점. 정정규. 그러니까 정승규와 이런 짜릿한 맛이 있죠. 네. 정승현의 서브 한 선수 대각선 득점. 박승석 자, 깔끔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반격 상황을 준비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백어택 득점. 황경민 선수가 백어택을 성공을 합니다. 25대 20으로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원정팀. 8대 20 강한 서브 한 선수 브레이크홈. 자, 이제서야 최근에 대한항공이 보여주고 있는 나오는 듯합니다. 원포인트 서버 구광호의 서브. 그 위쪽의 연결력도 좋아졌을 겁니다. 터치아웃 떴습니다. 오른쪽에 카일 러셀. 삼성은 이걸 잘 들어가면 한 점 승부로 들어갑니다. 5번과 6번 자리 쪽에 공략이 아닐까? 6번 자리 쪽으로 공략이 됐습니다. 이준 쪽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브레이컨! 직선타!
24대 21이 됐습니다. 이번 세트는 반드시 이 토스 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묵직하게 한 선수의 연결 들어갔어요. 큰 예리하게 코트에 마지막 떨어집니다. 네, 그거였군요. 자, 링컨 선수가 이번 세트에 10득점을 기록했는데 확인 들어가나요? 그러나 자, 세트를 끝내지 않고 고이진 감독은 끝까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김빼기일 수 있거든요. 교심의 판정이 옳았습니다. 결국 25대 23으로 세트 스코어 1대2 투격을 시작한 대한항공입니다. 더블 해머 전법에서 네. 수비를 보강하면서 안정감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었던 것이 결국 본인들의 리듬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죠. 싱글 해머. 네. 서브웨이 서브점 한선수 시즌의 이 서브 공략은 굉장히 코스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평소에도 세타들은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은데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요. 연결이 잘 됩니다. 후위공격 컨바운드 빠르게 쏴주고 언더패스로 짊어지면서 자, 살렸어요. 던집니다. 볼을 던지는 과정의 범실. 무너지네요. 러셀의 더블 컨택입니다. 네, 삼성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즌 서브 13득점으로 서브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충의 강서브 자,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어왔어요. 자, 이걸, 어디로? 이걸. 어디로? 누가? 카일 러셀! 한 번 더 황수빈이 볼을 뜁니다. 이번에 왼쪽입니다. 약간 낮았어요. 오은열 살리고 그대로 넘기는 볼. 비우죠. 한복을 많이 썼는데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선진 쪽에 오은열과 윌컨! 자, 로셀이 일단 볼을 띄웠습니다. 올리는 상황! 걸렸어요. 마지막에는 조재영 선수의 집중력 있는 브로킹! 자, 경기는 파이널로! 대단하네요. 결정적인 때 반격 과정 공격보다는 오히려 브로킹으로 해결을 했던 대한항공전버스. 자, 그런데 다시 확인 들어가는 고이진 감독. 그런데요. 끝까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고이진 감독이군요. 황승민 선수가 볼을 때리면서 이제 넘기는 상황일 텐데요. 이건 아니고요. 경기는 결정 세트로 갑니다. 자, 오늘 뭐 계속해서 황승민 세터와 한선수 세터 간의 이 자존심 대결이 5세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진영. 자, 고진영의 서브. 플로터 서브. 잘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예리하게 공격했는데 바깥쪽. 링컨의 공격 범실. 이제 캐스퍼 코치가 아까 상의했던 그 작전들을 이제 선수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자, 다이렉트예요. 그대로 올립니다. 자, 진지위가 볼을 띄웠습니다. 비성공 득점. 한숨 돌리는군요. 네. 그리고 링컨. 자, 링컨도 좀 묵직하게 서브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링컨의 서브. 예상했던 대로 좀 욕심을 내봤던 링컨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링컨입니다. 네. 신장호 선수가 지난 시즌의 서브 득점이 28득점, 이번 시즌 서브 3득점. 그 가운데 상대 경기에서 서브 득점이 있어요. 에이스! 서브 에이스! 드디어 신장호의 서브 득점! 드디어 기적이 이루어지나요? 신정호 미라클 신. 이 선수 기용이 말이죠. 좀 짜릿하겠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석소환의 신장호 선수의 서브 득점이군요. 여기서 속공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백토스 카일 하면 러셀. 러셀이 있고요. 러셀이 그리고 있죠. 앞으로 가면 네. 홍민기 바로 뒤에 황경민이 들어옵니다. 자, 5번 자리 쪽으로 황경민. 자, 그리고 러셀. 타점을 충분히 살립니다. 살렸어요. 어디로? 이게. 붙었습니다. 한 번 더 볼을 띄우고 오른쪽에 카일 러셀. 살리는 대한항공. 이준 침착해야죠. 그리고 오버 브로킹, 레이컨, 그리고 연타. 황승빈. 자, 롤샷. 임동현 득점. 틸리의 작전이 성공. 유광우의 서브. 황승빈. 브라카운트 득점. 왼쪽에 황경민입니다. 이 서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카일로스의 서브. 넘어왔어요. 다시 줘야죠. 황승민의 선택. 속공으로 갑니다. 허를 찔렀습니다. 홍민기와 황승빈.
13. 대단하네요. 다시 13 대 13. 임재영 서브가 원래 좋은 선수예요. 자, 지금도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공격이 어떨지요. 브로킹 3명 나갔습니다. 이제는 역전이에요. 자, 14 대 13. 임재영의 서브 강성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황승빈 어디로? 카일러셀 14 대 14 동점. 황경민의 서브. 자, 흔들리나요? 결정적인 순간의 서브 득점이에요. 네, 두 개째 서브 에이스가 이것도 아주 결정적일 때 나오는 황경민. 그것도 박승석 선수 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황경민 선수 15 대 14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과연 삼성화재가 1라운드 이어서 2라운드는 어떨지요? 받았어요. 때립니다. 주눅 들지 않고 한 선수가 조재영 선수를 활용합니다. 자, 양 팀 다 정말 재밌네요, 세타들. 자, 이제는 한 선수 세타죠. 한 선수의 서브. 자, 세팅도 했죠? 충분히 타점 살립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높게 볼을 띄웠습니다. 이준 갑니다. 갑니다. 이준. 이게 웬일입니까? 올해 신인입니다. 자, 새로운 게임 메이커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 이준 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과감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준 선수는 정말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그렇죠. 그동안 2득점에 불과했던 이준. 네. 한 번 더. 황성빈 나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놓쳤던 대한항공전버스가 3세트, 4세트, 그리고 5세트의 역전승. 1라운드 패배를. 대한항공 풀세트 끝 승리입니다. 링컨 선수와 곽승석 선수가 5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역전승을 가져가고요. 삼성화재 러셀 선수와 황경민 선수의 활약에도 결국 패합니다. 정말 5세트 마지막까지 이 승부가 어디로 기울지 예측이 안 됐던 경기였는데요. 결국엔 대한항공이 1, 2세트를 내주고도 그 이후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대한항공 초반에 한 선수 세터가 좀 난조를 보이면서요.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득점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트와 2세트 합쳐서 범실이 또 18개가 나오면서 대한항공의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았었고요. 네. 하지만 3세트부터 살아난 공격력에 블로킹 3개를 하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4세트에도 공격과 블로킹, 서브에 모두 앞서가며 세트를 가져왔었고요. 5세트 같은 경우는 교체 투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1대 9 상황에서 유광우와 임동혁 선수가 들어가면서 동점을 만들어줬었고 임재영 선수도 후반에 점수를 좀 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강한 서브 3개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면서 점수를 잘 따라가줬었고 이렇게 교체 투입했던 성공들이 성공적으로 자기 활약을 해주면서 5세트도 가져갔던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내면서 역전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2세트에 또 출전했던 이준 선수의 활약이 또 있지 않아서인가 싶지 않은데요. 네, 이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로 입단한 선수인데요. 많은 득점을 하진 않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로킹과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흐름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었고요. 특히 5세트 15대 15 이 경기의 승부 백미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 공격을 성공하며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신인 선수이면 조금은 떨법더한데 네. 클런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패기를 또 보여주면서 자신의 프로 두 번째 경기 만에 승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확실히 강심장을 가지고 있음을 직접 보여줬던 이준 선수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 활약하면서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는데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이겨서 이 승리의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제가 많이 주춤해서 형들이 옆에서 많이 이끌어주고 형들도 많이 이기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런 게 컸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일단 이렇게 코트에 들어갈 수 있게 기회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 때는 더 들어가게 된다면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준 선수의 이 설렘과 이 기대감이 느껴졌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런 반면 삼성화재는 이 러셀 선수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까지 연결하지 못했어요. 네, 대한항공에 강한 러셀 선수 있는데요.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 좋은 활약을 펴줬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러셀 선수의 공격력이 불을 뿜었었고요. 러셀 선수 점유율이 무려 61%에 성공률 50%로 공격을 이끌었었고 5세트에만 7득점의 서브 1개를 보여줬었고 이날은 서브 에이스 하나가 모자란 트리플급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범실이 16개가 나왔다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범실 관리만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화재 2경기 연속 패하면서 지금 이 풀세트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네, 남자부 올 시즌 5세트 경기가 8번이 있었는데요. 그중 4번이 삼성화재의 경기였었습니다. 2번은 물론 이기게 했지만 2라운드 들어와서 2번 다 경기를 졌었고요. 일단은 5세트를 많이 간다는 거는 경기력 기복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강한 서브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범실이 많이 나왔던 세트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날도 이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서브에 의해서 조금씩 경기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실을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은 또 러셀 선수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의 이런 조금은 러셀 선수를 도와주는 득점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였던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남자부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시죠. 네, 대한항공 승점 2점 추가하면서 2위로 올라가고요. 1위부터 3위까지 승점이 같아집니다. 한편 삼성화재 승점 총 12점으로 5위에 자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V리그는 정다워 시간입니다. 얼마 전 IBK 기업은행 세터저 조성화 선수의 이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좀 어떤 일이죠? 네, 표면적으로 좀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2일 인삼공사와의 경기였는데요. 기업은행이 1라운드 전패를 당한 후에 2라운드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 작전 타임 도중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언더해? 라셈에게 올리는 공을 조성화 선수가 언더토스로 주니까 하나만 감독이 좀 이 장면을 좀 지적을 했는데 네. 조성화 선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불편한 뉘앙스로 답변을 좀 했습니다. 작전 타임 도중에 좀 이례적인 장면인데 선수들이 보통 감독이 지시를 하면 잘 알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성환 선수 태도가 좀 문제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웜업존에서의 이 조성화 선수의 모습이 또 보였었죠. 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조성환 선수가 연패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기업은행이 계속해서 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이날 경기 이후로 조성환 선수가 숙소를 이탈한 것으로 좀 확인이 네. 됐습니다. 구단 직원이 설득을 해서 다음 날 경기가 열리는 광주로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또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또 팀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조성원 선수가 구단 직원과 함께 숙소를 돌아온 후에 버스단 선수가 도착하기 전에 다시 숙소를 떠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확실히 자연스럽지 않은 사실인 건 맞는데요. 이 조성화 선수가 이탈한 이유를 좀 이야기했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기업은행에 따르면 팀에서 뛰지 못하겠다. 또 나아가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라는 의사까지 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구단에서도 첫 번째 이탈 때는 설득을 했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배구 연맹을 통해서 현재 다음 단계 순순까지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단계라고 하면은 이미 해지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상황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IBK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김산희 코치까지 또 이탈을 했다고요. 네, 사실 선수 한 명의 문제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김산희 코치도 일단 팀 훈련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그에 앞서 조한기 코치가 또 네. 팀을 그만둔 것이 좀 알려졌죠. 사실 선수들 관리 또 코칭 스태프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감독 사령탑에 대한 거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오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분위기가 또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또 오늘도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또 남은 선수들이 어떻게 잘 봉합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펼쳐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부는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이 만나고요. 남자부는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IBK 기업은행 7연패를 끊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현대건설을 만납니다. 네, 가까스로 첫 승을 한 지 4일 만에 또다시 고비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개막전에서 이미 현대건설에 완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것은 지난 경기에서 김희진 선수가 조금 살아났고 또 무려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날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는 역시나 조성환 선수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김학영 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미들북 블로커 라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세터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다채로운 패턴의 공격을 구사해서 이 블로킹을 좀 벗어나는 것이 기업은행의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는 이 9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정말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현대건설이 10년 만에 구단 통산 최다 연승 기록 10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지난 도로공사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확실히 이 공수에 걸쳐서 빈틈없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개막전 스타 야스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경기의 첫 경기에서 무려 43득점, 충격적인 데뷔전을 했는데요.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블로킹이 최하위인 팀이기 때문에 야스민 더불어서 양효진 선수가 굉장히 폭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 다음 경기가 흥국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날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확실히 현대건설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입니다. OK금융그룹 직전 경기에서 역전승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았는데요. 오늘도 좀 이어가려 하겠죠. 네, 모든 팀들의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연패는 짧고 연승은 길게 라는 마음이 있듯이 오늘도 분명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할 거고 OK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레오 선수가 있다는 건데요. 레오 선수 높은 점유율에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 블로커들이 레오 선수 견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선수들의 견제가 느슨할 수밖에 없는데 리시브가 안 되는 이런 보여지는 토스들은 레오 선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리시브가 되는 퍼펙트한 상황에서는 레오 선수 외적인 선수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속공이라든지 레오 선수 반대쪽에 있는 조재선 선수의 이 점유율이 너무 낮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국내 선수들에 대한 좀 활용도를 높여가면 또 오늘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캐피탈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기 KB손해보험에게 완승을 거두고 이번엔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요즘 현대캐피탈의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김명환 세터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한국전력에 있을 때만 해도 속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속공에 대한 좀 소위 말하는 떨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속공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대캐피탈로 트레이드되면서 이적하면서 최태형 감독이 처음에 했던 게 김명환 세터의 속공 올려주는 자신감 살리기 프로젝트였었는데요. 속공이 통하진 않든 속공을 자주 활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자신감을 많이 심어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있어서는 좀 한 발 떨어지는 좀 속공을 사용하기 어려운 리시브된 볼들도 조금 속공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런 모습들이 김명환 세터를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속공을 활용하면서 속공이 살아나다 보니까 양쪽 날개로 가는 공격들도 수월하게 살면서 김명환 세터가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많이 살아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경기 때도 김명환 세터 이 볼 배분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상승세를 탄 두 팀의 경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어갈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지는 V리그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한 주의 마지막인 내일 일요일 오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